아니, 파렴치한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님이셨어요? 패소의 판결을 받아내기 되게 쉽지는 않은데 내가 많이 받아내잖아.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제 유튜브를 구독해주시는 몇 안 되는 구독자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간 피해자의 입장에서 빙의 돼서 열변을 토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이 있지 않았죠? 근데 사실은 제가 수행하는 상간소송의 비율을 보면요, 반반이에요. 제가 원고를 대리하는 사건 반, 피고를 대리하는 사건 반. 그러면은 원고분들이 아니, 파렴치한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님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원고든 피고든 최선을 다해서 대리를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고요. 대신에 오늘은 원고가 주장 입증해야 될 거, 반대로 피고가 원고의 패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상간자 소송을 하기 위해서 원고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 부정행위라고 하면은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성적 의무에 배신하는 행동 전반적인 다 행동을 뭔가 꺼림칙하다, 어떤 유부남 유부녀로서 하면은 안 되는 행동이 되게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서 만남을 유지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외모는 사람 찾지 말아야 되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돌싱이다, 미혼이다 라고 속여서 만남을 유지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상간남 소송에 반드시 이기고 싶으시면 이 두 가지 증거를 꼭 확보를 하고 시작하셔라 하는데, 변호사님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 대부분 말씀하시거든요. 소송에 가면요, 피고 측은 굉장히 극렬하게 다투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더 만난 경위, 최초의 두 사람이 만난 장소가 클럽, 동호회, 그렇게 됐을 경우에 피고 입장에서는 미혼이라고 했어요, 결혼 사실에 대해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돌싱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을 경우에 패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히 증거 확보를 하시고 시작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상간자 소송은 패소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낮죠. 승소를 거의 확신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패소의 판결을 받아내기 되게 쉽지는 않은데 내가 많이 받아내잖아. 어떤 경우에 패소를 받아내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피고가 딱 소장을 받았어. 그럼 정말로 억울한 피고가 있을 거고 인정한다 뭐 이런 피고가 있을 거잖아요. 대응 방법은 전혀 다르겠죠. 근데 쉽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경우, 나에게는 위자료 책임이 없다, 나는 부정행위에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소송을 패소시킬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입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피고 입장에서는 하나는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 법원에서 혹은 우리나라에 인정됐듯이 외도라고 할 수 있는 부정행위 정도에까지 이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원고는 그게 부정행위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했고요. 변호사님, 피고 입장에서는 난 이거 그냥 친하게 지냈을 뿐이지 이게 무슨 부정행위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참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세모. 어떤 거냐면은 원고의 대리인은 상담을 통해서 이건 명백히 부정행위입니다, 이 두 사람 대리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론 성관계 나오고 그러는 거는 빼박이 그런 거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애매한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다 다르죠. 그러면 그거는 판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이게 부정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단순히 판사가 이거 원고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부정행위까지 인정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하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릴 거고, 우리는 피고 입장에서도 나도 그냥 친하게 지낸 것 뿐이지 그 사람한테 부끄러워할 만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변호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죠. 분명히 근데 깨끗한 건 없어요. 사실은 원고가 봤을 때는 누가 봤을 때 기분 나쁜 어떤 것들이 있었겠죠. 대화 내용이라던가 뭐 자기이자 자기 카톡에 자기야 오늘 뭐 잘 들어갔어? 즐거웠어?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증거는 물론 없었고, 그걸만 가지고 상간자 소송을 한 게 있는데 패소 판결이 났죠. 원고 입장에서는 남의 남편 보고 자기 하니까 이게 부정행위가 아니고 뭐냐, 자기라는 말이 호칭이 애인하고만 쓰는 말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소송했는데, 원고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다른 증거들이 발견했는데 뭡니까 그게? 당사자들, 피고랑 그 다음에 원고 배우자, 그 다음에 다른 동창생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몇 명의 단체 채팅창에서 너도 나도 다 자기라고 하고 있었어. 자기 베이비 뭐 스위트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애인으로서의 호칭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그냥 특징이 그랬다, 너도 나도 다 자기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는 이거 부정행위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것 좀 반박 좀 해주세요 할 때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거는 패소 판결 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는 건데,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지 몰랐다. 이런 경우에 패소 판결 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는 그거 두 가지 명확히 해야 된다면서요. 명확히 안 한 거죠 사실은. 명확히 정말 100% 120% 확신하고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걸 명확히 확보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패소 판결이 날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피고 입장에서 굉장히 극렬하게 다투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패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로 해서 패소 판결을 또 받아냈어요. 그거는 쉽지 않은 건데 되게 만연히 그냥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소송 비용도 다 부담해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은 피고 입장에서 나는 저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인지를 알고 교제를 할 사실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부부가 이미 예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나서 원고에게 보호해줘야 될 어떤 부부로서의 성적인 정교 의무라던가 이런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을 전제로 해서 5년 넘게 별거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성분이 최근 1년간 새로운 여성을 사귀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 아내분이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떤 보호해줄 만한 부부로서의 권리라는 게 없다는 거겠죠. 그건 입증하기가 참 힘듭니다. 실상 판결로 갔을 때 그걸로 참작되거나 그걸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어렵겠네. 말만 들어도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남자가요, 변호사님, 그래서 이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고 저 억울해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은 이 꼴 뭐냐, 저는 저 사람이 법리론을 유지하고 있는 남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 억울하시기 전에 그런 남자를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관계를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피고에 관련된 부분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원고만 대리하고 뭐 원고만 빙의해서 이러지 않습니다. 중간론적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많이 찾아오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